이번 시간에는 원안을 이용하여 하트볼을 만들면서 구멍 채우기 기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작성 메뉴에서 원환 하나를 꺼내옵니다. XY 평면을 선택 후 위치 지정, 지름 1인 평면 지름은 100, 지름 2인 회전 단면은 25로 지정을 해줍니다. 각 지름의 면수는 기본값으로 놓아주세요. 우리는 하트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트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안을 눕혀놓은 상태에서 도넛 안쪽 곡면들과 바깥쪽 곡면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최상단과 최하단의 원형 루프 모서리의 접합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수정 메뉴에서 용접 불가능한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영문 버전에서는 unweld edge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모서리 분리로 보면 적당하겠습니다. 명령을 실행하고 더블 클릭해서 서로 접합을 떼내려는 모서리를 루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서로 단단히 꿰매져 있던 모서리들이 그 접합이 풀리면서 원을 이루던 단면 형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래 루프 모서리도 모서리 분리 시켜주겠습니다. 아래도 윗부분의 곡면들처럼 곡률이 바뀌었죠? 하나의 본체는 본체 위 모든 점들의 힘이 상호작용하여 네트워크를 이루는데 각 점들은 주변 점들과의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곡면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본체를 둘로 쪼개면 분리된 지점 위 점들의 힘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면서 열린 곳의 곡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곡면 형상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로 분리된 T스플라인 본체 중 안쪽 개체를 딜리트 키로 지우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편집 대화 상자에서 점 선택 옵션을 선택해주니 열린 모서리 위 꼭지점들에 접선 핸들이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lt 1을 눌러 각진 보기 모드에서 보게 되면 접선 핸들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접선 핸들이 있는 꼭지점의 다음 네트워크 지점을 향하도록 자동 조정되면서 곡면 형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도넛 모양일 때의 곡면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이 접선 핸들을 루프 모서리 위 꼭지점들과 평평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 모서리들에서 다시 안쪽으로 모아지는 면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접선 핸들을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평면 뷰에서 지금까지 배운 기능들을 토대로 하트의 모양을 빠르게 잡아줍니다. 미러 기능도 써보고 위 오목부도 날카롭게 만들고 하트 전체에 균일한 라운드 효과를 원한다면 모서리 회전과 스케일 조정을 통해서 바깥 하트 모서리와 안쪽 하트 모서리가 되도록 옵셋 관계에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안을 이용하여 이렇게 외곽 면들만을 살려놓고 외곽 형상을 잡게 되면 내부 곡면의 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양을 잡기 한결 수월합니다. 외곽 형상을 다 잡은 후 내부를 채우게 되면 보다 균일하고 매끄러운 결을 만들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뚫린 내부를 채워볼 텐데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멍 채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채우려는 경계 모서리를 더블 클릭으로 루프 선택합니다. 구멍 채우기 모드가 중요한데 줄어든 별 모양이라고 한글 번역되어진 적은 스탑 포인트의 경우는 사각형 면을 위주로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T스플라인은 사각형 면을 가장 안정적인 면으로 인식합니다. 별 모양 채우기, 스탑 포인트 채우기는 꼭지점이 몇 개든 상관없이 다각형 하나의 면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축소의 경우는 가운데 하나의 점으로 모이도록 면을 생성해서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현재 T스플라인 본체의 형상과 앞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형상, 사용하려는 기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모드를 선택하면 되지만 곡면 형상의 왜곡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에만 스탑 포인트 채우기 모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스탑 포인트란 무엇일까요? 곡면의 흐름이 바뀌어 결이 꺾이는 꼭지점에 자연스럽게 스탑 포인트가 생깁니다. 결이 사각, 즉 십자 형태로 교차하지 않고 삼각 교차하거나 오각 이상으로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T스플라인에서 스탑 포인트는 꼭 필요한 곳에만 있도록 모델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에게는 사실 스탑 포인트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많은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므로 지금은 스탑 포인트는 어떤 곳에 생기고 형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합시다. 유틸리티 메뉴의 본체 복구 도구를 이용하면 스탑 포인트, 별 모양을 자동으로 찾아 표시해주기 때문에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나 곡면으로 변환 후에도 스탑 포인트는 솔리드 본체 구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스탑 포인트를 기준으로 모인 면들로 분할된 채 변환이 되어 단일 곡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형상이라 할지라도 스탑 포인트가 없는 결이 단정한 T스플라인 곡선은 이렇게 쪼개진 면이 없는 단일 곡면이 됩니다. 구멍 채우기의 각 모드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틸리티 메뉴 본체 복구 도구를 눌러서 스탑 포인트 지점을 확인하니 이렇습니다. 폼환경 마침을 눌러 변환된 솔리드 기체를 확인해 보니 확실히 쪼개진 면들로 인해 구조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줄어든 별 모양, 적은 스탑 포인트의 경우는 대칭 기능이 적용 중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하며 스탑 포인트를 최소화시키려면 대칭 기능 해제 후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서리 각진 부분 유지 옵션을 체크하게 되면 경계 루프 모서리에 각지게 만들기 기능이 적용된 채로 면이 채워지는데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채우기 모드 중 축소는 스탑 포인트가 없습니다. T스플라인 구로 하트 만들기 파트에서 구의 특징에 대해 배운 것 기억하시죠? 하나의 정점으로 모아지는 꼭지점들은 접합이 있지 않아도 닫힌 곡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축소 채우기도 같은 원리로 면을 생성해냅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구와 같은 면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스탑 포인트 없는 단일 곡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용접 중심 꼭지점 옵션을 체크하게 되면 모아진 꼭지점들이 하나의 점으로 접합되면서 스탑 포인트가 생겨나게 되고 면은 이렇게 T스플라인 결의 수대로 쪼개지게 되죠. 쪼개진 면이 되도록 없는 것이 솔리드 개체 편집 시 수월하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옵션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구멍을 채우는 첫 번째 방법, 구멍 채우기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할 두 번째 방법, 스케일 제로 원리를 이용한 구멍 채우기는 사실 위의 축소 채우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폼 편집 대화 상자에서 모서리 선택 옵션을 활성화하고 열린 경계 모서리를 루프 선택해 줍니다. XY 스케일 조작 버튼을 Alt 드래그 하여 연장된 새로운 면을 생성합니다. 모서리와 면을 Alt 드래그를 통해 이동, 회전, 스케일 조정하게 되면 면이 추가되면서 조정됩니다. 면 한 줄이 추가되었다면 이번에는 점 선택 옵션을 눌러줍니다. 방금 모서리가 이미 선택된 상태에서 점 선택 옵션으로 선택 필터를 바꿔준 것이기 때문에 이 모서리에 있는 점들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모서리 선택 옵션 및 점 선택 옵션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면이 해당하는 모서리와 점이 선택되게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이렇게 점들이 루프 선택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점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것입니다. 조작기의 XY 스케일 조정 버튼을 누르고 입력 필드에 0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피벗점 위치로 선택된 모든 점이 모아집니다. 정면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접선 핸들과 꼭지점을 평평하게 맞춰주거나 꼭지점이 속한 면들을 모두 선택 후 평평하게 맞춰줍니다. 이때에도 스케일 제로 원리를 이용하면 되겠죠.